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김여사 라인이 있느냐, 한남동 라인이 있느냐, 이 존재 여부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가 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김여사 리스크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의 탈출구는 뭐가 될까요? 어제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늘은 친윤계이사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정말 큰 이슈가 터졌네요. 그 사이에. 팔자가 제가 사나운가 봐요. 네. 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메시지 이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카톡을 직접 공개한 건데 날짜는 저 카톡에 써있진 않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날짜가 써있진 않은데 입당 전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고 시간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오후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때 이루어진 이런 카톡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은 한 파트가 있어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오빠는 무시하고 명태균 씨는 깍듯이 예우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과연 오빠는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이 나왔고 앞서 브리핑도 제가 들었지만 명태균 씨의 입장도 언론사 취재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어젯밤 TV조선 보도에는 그게 친오빠가 맞다라고 하다가 예. 또 다른 언론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이 부분은 사실 이 카톡을 공개한 명태균 씨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도 후보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같이 정책도 연구하시고 같이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여러 네. 가지로. 김 여사가 뭐라고 부르는 걸 오빠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그럼 어떻게 호칭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호칭하셨나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당선 전에는 만난 적이 없고요. 아니 후보 시절에 못 만나셨어요? 네, 후보 시절에 이제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때 청년본부장 하셨기 때문에 캠프에서.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이 대통령 1호 참모로 영입되고 알려지고 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했고 예. 김건희 여사와 알게 된 것은 예. 그러니까 뭐 공적인 행사에서 지나가는 거 말고 뭐 자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에 공적인 지위 이후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뭐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뭐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뭐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과 네.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적인 자리에선 그럼 주로 뭐라고 호칭을? 뭐 제가 하셨는지. 콕 집어서 그걸 또 막 전하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건 나는 들은 적은 없다. 네,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뭐 아주 이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네. 대통령실의 해명도 비슷해요. 친오빠다. 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한 거다. 하지만 명 씨가 밝힌 추가 입장 중에는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네. 김 여사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고요. 또 어제 저희 CBS 기자와는 오늘 아침 6시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확실하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가리킨 오빠는 최소한 친오빠는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게다가 저 대화 속에 보면 카톡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김 여사 친오빠 사과하는 거에서 이준석 당대표 얘기가 왜 나오는 거? 그건 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시기가 이제 입당 전이라고 한다면 예. 아마도 입당 여부를 둘러싸고 당시에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캠프 사이에 갈등이 좀 불거지던 시기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내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잘 안다. 그쪽의 복심이다. 예. 또 반대로 그분들에게 가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직통 라인이다.
이렇게 양자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던 것인데 저 상황도 제가 그냥 추론하기에 시기가 맞다면 뭐 입당 여부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당시 네.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만남 여부를 두고 예.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걸 화해시킬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지만 처음이 보도라던가 의혹 제기의 본질은 그래서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나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인 거잖아요. 그거죠. 예, 본질은. 근데 그 본질은 지금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한때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 마느냐 가십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뭐 명태균 씨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공천 개입에 대한 정황이라던가 의혹 같은 경우는 어느새 다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 저는 뭐 이런 카톡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적인 이익을 누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게 과연 공적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 본질에 좀 집중해서 이 사안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공적인 영역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일이죠. 근데 저 카톡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사적 대화예요. 그런데 저게 다냐? 명태균 씨는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게 물론 사적인 카톡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만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저토록 가까운 완전히 명 씨한테 의지합니다. 명태균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합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의지했다면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다면 차후에 공천 과정에서도 의지했던 건 아니야? 혹은 영향력을 명 씨가 행사했던 건 아니야를 뒷받침하는 배경 증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예. 완결성이 없다. 공천 개입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의원이 본 거는 그렇다는 네,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 스스로도 김건희 여사는 공천에 대해서 특히 김영선 전 의원 부분 도와줄 능력도 없고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도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중간 단계가 생략된 추론인 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 아는 바는 네. 그러니까 대선 본선 말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시장 등. 근데 그 경선이 끝나기 전 경선 마무리 단계 즈음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이 어떤 소통을 끊어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거는 그 훨씬 이전이 입당 전인데요. 그러니까 정치 초창기. 네, 것이다. 그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 느끼지 않도록 좋은 말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하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도 아마 그걸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경선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 되기 전에 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 단절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기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네.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 끊어냈다.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가 되기도 전에요. 본선 후보 되기 본선 후보 되기 전에 경선 막바지 즈음에 아. 뭐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대통령께서 두고 보지 않고 단절한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대선의 본선 후보가 되었을 때나 또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일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은 내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고 막 한때 가까웠다라고 네, 막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겠지만 예. 직접 뭔가를 부탁하거나 공적 권한으로 자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저게 계속 저런 사이가 유지됐다면 모를까 그 전에 끊어졌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 그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 대선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다라고 전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취임식에는 굉장히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초대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 뒷자리, 뒤뒷자리 정도에 앉았으면은 확실히 끊어낸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뭐 정치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자기 딴에는 도와줬다 하면서 막 말도 많이 하고 나름의 역할도 한 분들 서운하지 않게 아마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차원이었지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저도 사실 취임식에서 되게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계속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왜냐하면 장혜선 최고야. 공적으로 큰 임무를 맡았던 그리고 분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네. 총선 공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총선 권력인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 더 세게 말하자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 공천은 내가 다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저렇게 된 것도 결국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예,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단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총선 때까지 이어져서 뭐 공적 권한이 남용됐다고 보는 것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삭제된 좀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공개되면 가십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건 그래서 이 사람이 공적 권한을 행사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뭐 전혀 그런 기미나 징후, 정황이나 단서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있는 걸로 아니까요. 뭐 금전 관계 아마 뭐 김영선 전 의원과 얽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검찰이 절차에 맞게 수사를 해야겠죠.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이 내놓는 발언들 혹은 뭐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장해찬 최고는 뭐 본질이 아니다, 뭐 가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관심은 상당합니다. 이 대통령 부인과 나눈 내용들 혹은 대통령과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더 적극 해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아니 여권 차원에서의 뭐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뭐 보세요? 지금은 명태균 씨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데서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할 때도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하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명태균 씨 발 어떤 혼란스러운 뉴스라던가 허위 정보가 계속된다면 뭐 단호한 대응에 대한 고민도 저는 당연히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 개별적으로 여당의 정치인들이나 뭐 언급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긋고 있고 뭐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과 관련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또 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2,000장 카톡을 갖고 있다고 잠시 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2부에 들려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저거 되게 사적인 카톡 아니냐, 저거 가십 아니냐, 저게 무슨 본질이냐 하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 2,000장 카톡을 당연히 제가 모르지만 어떤 공적 권한의 남용이라거나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위세를 빌려서 뭐 공적으로 뭔가에 개입했다 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다시피 적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대선 후보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대통령께서 뭐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입당 때 공개되는 해프닝도 있었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적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2,000장 안에 과연 공적 권한 남용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00장 아니라 4,000장, 2만 장이어도 그게 대선 후보 본선 가기 전에 문자라면,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 문자라면 그 본질적인 문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본질적이 아닐 것이다. 그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알겠습니다. 뭐 이분이 섭섭하지 않게 조금 덕담을 계속했을 수는 있어도 이분이 직접 대통령과 그 대선 후보 이후에 소통을 하거나 알겠습니다. 영향력을 빌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 넘어가 보죠. 사실은 이 카톡이 공개될 거를 저희가 모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장해찬 최고하고는 이 한동훈 대표 발언 관련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건데요. 그 얘기를 하러 네. 나왔던 건데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촉구했고 도이치모터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 납득가게 결론 내달라 했고 거기에 이어서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인적 쇄신하라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한동훈 대표나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 내지는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 지켜야 할 금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 함께 가야 할 동지로 안 보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조금의 어려운 국면이 있거나 여론상 힘든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면서 보호해야 될 지점도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가족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 그게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질의로 덮였지만
저도 열심히 방송 나가서 그거 큰 문제 아니고 그 당시 관행이었고라면서 제가 일일이 언급 안 해도 소위 실드를 쳤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성 실드를 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쓴소리 할 건 하되 선을 지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재보궐 이후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말할 것들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언론에 다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김건희 여사를 약점 삼아서 인질로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무능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김건희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리더십이 약화되고 당연히 이겨야 할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정 같은 지역도 박빙이라고 하는데 부산 오늘 선거가 있는 부산.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뭐 책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미리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이 책임 회피성 김건희 여사 공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쓴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쓴소리 하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건희 여사를 볼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지금 사실 당대표와는 3달 동안 보여준 게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동훈식 아젠다가 뭐가 있는지 아마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지구당 부활? 그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치 태보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 외에 어떤 아젠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없음을 자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통해서 커버치려고 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커버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약점 잡아 혹은 아까 인질 삼아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언행이 계속됐을 때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유지가 되거나 올라야 되잖아요.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불협화음의 모습에서 보수 지지층이 실망하고 여론조사 회피하게 되고 하면서 결과가 계속 공동으로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다시 강조하지만 쓴소리 마음껏 해도 되는데 동지의식의 기초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뭐 그런 거 없이 친한계 스피커들이나 한핵관들이 나와서 야당보다 더 어제 언론 기사 보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언급을 2.5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애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예요. 최애. 예, 김민석 최고 이런 사람들 비할 데가 안 돼요. 왜냐? 제일 아프게 김건희 여사 문제 야당이 안 꺼내는 것도 먼저 화제 만들어주는 분이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 맞수가 되라고 한동훈 대표를 뽑았는데 왜 이재명 대표의 최애 픽이 되었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어제 저희가 김종혁 최고위원, 친한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분열 일으키지 말자고 쉴드 치자고 지금 국민들은 여론조사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걸 다 쉴드 치고 덮고 가자는 거냐 공멸하자는 것이냐 쓴소리를 해서 바로 잡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 해결하고 가야 2년 반을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쓴소리 해도 된다니까요. 다만 검찰에게 마치 기소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은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던 분으로서 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이 한동훈 대표 발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던 뭐 한남동 라인이니 뭐니 하는 걸 그걸 재보궐 이전에 급부상시켜서 화제로 만든 거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 시점에 그런 의혹 제기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내주 초에 만나기로 면담 일정까지 조율되고 있는 마당에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선과 수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 물론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상상하기 힘든 거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혹여라도 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질 수 없는 선거고요. 아무리 위기라도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이 지는 것을 상상해서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가정되면 지금 한핵관들은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 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상수인 대통령 탓만 할 거면 여당 대표는 왜 하고 지도부는 왜 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딱 한 번 이겼던 강서구청장 선거 졌다고 김기현 지도부가 결국 그걸로 와해가 됐잖아요. 근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저는 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도 책임을 남 탓하는 걸로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김 여사 활동 자제해라 혹은 뭐 사과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활동 자제나 사과에 대한 이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개인의 생각은 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해법? 뭐 저는 외교 활동이라거나 낮은 이 자세의 봉사 활동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그 활동 자체가 예. 외교 무대에도 동행하지 말고 봉사 활동도 하지 말라. 그건 동의가 안 되고요. 사과는요?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고 난다면 사과든 무엇이든 최근에 1년의 국민들 걱정에 대한 이 제2부속실 차원의 김건희 여사의 입장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남동 라인 설명을 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 그 거론된 분 중에는 1분만 더 2부로 가서 하죠.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좀 일부 시간이 다 돼서 그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여사 라인, 이른바 한남동 7인회 이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한남동 7인회 이른바 김여사 라인 존재합니까? 이건 이른바 한동훈 대표도 고생했던 청담동 술자리 같은 수준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요? 네, 이런 가짜 뉴스 카더라를 가지고 대통령실 인사를 흔드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선거 결과나 보수 진영의 어떤 지지율 회복보다는 제밥 대통령실과의 기싸움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단적으로 거기에 거론된 분들 또 뭐 플러스 알파의 제 이름도 찌라시에 오가고 막 그러던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 명단 속 7명 중에서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명 말씀드릴게요. 그분 실명은 지금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단 한 번도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나 문자를 안 주고받은 모 행정관 같은 경우도 거기 7인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혹시 그 7인의 명단 여러 개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더라고요. 네, 한 명이던데 그 7+3도 돌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부분이고. 어느 비선이 공무원 등록하고 비서관 행정관으로 등록합니까? 그건 비선이 아니죠. 다 공개된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비선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는 검찰이나 국정원 언론 출신의 원로 그룹들. 그런데 보수 우파 출신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출마도 했었고 막 이런 굉장히 진보 좌파적 사상을 가진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비선 원로 조언 그룹이다. 이게 도곡동 7인회가 되었든 뭐 한동훈 대표의 원로 그룹이 되었든 공식적인 당직이나 우리 보수당의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직함 없이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본인 측근들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안 하는데 혼자서 그냥 다 결정하고 텔레그램으로 통보하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비선이지. 그런 비선이 있다고요? 그럼요. 한동훈 대표 측근에? 네. 한동훈 대표는 도곡동 7인회 같은 거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도곡동에서 7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 한동훈 대표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도 논의를 안 한다잖아요. 상의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 텔레그램이 오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뭐 7인회가 있다 없다는 그 친한계 스피커분들도 그 축에도 못 끼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당직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비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반면 한남동이라고 지적됐던 분들은 다 공식 직함이 있는 분들이고 제가 강조했다시피 김건희 여사 연락처가 없는 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양정철, 박영선, 총리설 뭡니까 비서실장설 나왔을 때 공식 라인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 뭐 있는 거 아니야? 비선 라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건 이제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의 어떤 정무적인 본인 의견을 기자들분과의 취재 과정에서 잘못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잖아요. 검토가 되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돌던 소문 다 소문이에요.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여사 라인.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신임을 받는 참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사람까지 거기에 끼워 넣느냐. 그냥 카더라 듣고 아무렇게나 다 이렇게 가짜 뉴스로 내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른바 친윤계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